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24년 전에 헤어졌던 아들과 다시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요. 사실 저는 2번 결혼을 했거든요. 아들은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재혼을 하면서 2번째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예쁜 아이였거든요. 재혼한 남편과는 다르게 말이죠. 남편 놈은 결혼 전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굴며 잘해주더니 제 재산을 전부 뺏어간 후 본색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죠. 나중에는 바람난 상간녀와 살겠다며 저를 내쫓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자식처럼 여기던 아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달을 생각하면 운명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저희 첫 번째 전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남편은 저만 있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배려 속에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능력도 있어서 저희 두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착했던 탓인지 하늘이 그런 천사 같은 남편을 너무 일찍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며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을 전부 잃은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로 재혼한 2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잊지 못해 오랜 시간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정히 저에게 다가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상가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재혼한 남편은 그때 저희 가게 손님으로 왔었어요.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서 거래처 사장님 사모님께 선물할 만한 괜찮은 화장품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언니가 저에게 남자를 소개받아 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저처럼 아내가 일찍 죽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처음엔 전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직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거절도 한두 번이지 언니의 성화에 전 차만 마시고 올 생각으로 맞선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저희 가게에 찾아와 거래처 사모님께 선물할 거라며 화장품을 고르던 남자 손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 손님이 아는 언니가 저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남자였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 아닐 수가 없었죠. 처음엔 정말 차만 마시고 올 생각이었지만 남자 손님은 친절한 데다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겪어서인지 굉장히 성숙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재혼을 하게 된 2번째 남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1년 정도의 만남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전 아내분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소개해줘 만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아들과 저희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 밥을 먹는데 아이는 부끄러운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자 얼굴이 빨개져선 덥석덥석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천사 같고 예쁜지 전 첫눈에 저희 아들에게 반해버렸죠.
사실 죽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그래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 남편이 데려온 아들은 꼭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렇게 귀여운 아이가 제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말해 아이와 저만 이야기할 수 있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저 수영이 아줌마가 수영이 엄마로 어떤 것 같아? 아줌마가 수영이 아빠랑 결혼해서 같이 살 생각이거든. 그런데 수영이가 아줌마 불편하면 아줌마 결혼 안 하려고. 아줌마는 수영이가 정말 좋은데 수영이는 어때? 저는 좋아요. 아줌마 예쁘고 착해서 우리 엄마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야? 아줌마가 우리 수영이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저보고 엄마 없다고 놀려요. 그래. 그러면 아줌마가 수영이 엄마가 되어줄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 그날 저와 아들은 새끼손가락에 걸고 서로 엄마와 아들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곤 전 남편과 결혼을 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재혼이니 따로 식은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던 저희 결혼 생활은 신기루에 불과했죠. 남편과 결혼하고 3년 정도는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니,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돌변해버렸죠. 저희 전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남긴 재산이 좀 있어서 남편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제가 도와주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을 더는 도와줄 여유가 없어지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어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저한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인 아들에게까지 무관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요즘 반찬이 왜 이런 거야?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점점 싫어지는 거잖아.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뭐해? 이런 풀반찬이나 나오고 내가 일할 맛이 나야지. 당신이 돈을 벌어다 주긴 뭘 벌어다 줬다는 거야? 지금 월급 안 걷어다 준 지가 5달이 넘었어. 반찬 투정을 하고 싶으면 월급이라도 제때 갖다 주고 하던지. 그리고 반찬들이 어때서? 여기 소불고기에 잡채에 미역국도 있는데 당신 눈에는 이게 안 보이나 보지? 정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랑 수영이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당신 오늘 수영이 생일인 건 알고 있어? 당신 아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있었지? 아니야. 매일 풀떼기들만 반찬으로 나와서 오늘도 그런 줄 알았지.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었구나. 어쩐지 반찬이 진수성찬이더라. 그것도 모르고 애 학교에 그냥 보냈네. 다음번에는 내가 우리 아들 생일 잘 챙겨줘야겠다. 우리 아들 생일도 챙겨주고. 여보, 고모 잘 먹을게. 하지만 고달픈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가 결국 망하고 만 것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이제 아예 가정에 대한 관심은 신경 끄기로 한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 속에 저는 남편 대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처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 힘들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러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너무 애쓴 탓인지 그만 병이나 몸살에 걸리고 맙니다. 심하게 열이 나 그날은 출근도 못하고 혼자 방에 누워 끙끙 앓으며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저희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제 곁에서 병건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밥을 차려왔다며 저를 깨웠던 거죠. 엄마, 일어나 봐. 내가 엄마 먹으라고 밥 차려왔어. 세상에. 수영아, 너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파서 갈 수가 없었어. 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엄마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예전에 우리 엄마도 엄마처럼 아프다가 나 두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까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해. 엄마 아프지 마. 내가 착한 어린이 돼서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엄마 절대로 우리 수영이 두고 안 죽어. 그냥 오랜만에 일해서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평생 우리 수영이 곁에 있어줄 거니까. 엄마 진짜지? 진짜 죽으면 안 돼? 알겠어. 절대로 안 죽을게. 엄마. 힘들었지만 전 저만 생각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제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제 눈물과 피땀으로 키운 제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 놈이 새벽에 몰래 저희 결혼 반지를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을 못 가게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결혼 반지 가지고 튀려고 했어? 그러면 어떡해? 지금 수중에 당장 돈이 없는데 결혼 반지라도 팔아서 써야 할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여자 구제해줘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당신도 이 정도 은혜는 갚아야지. 내 말이 틀렸어? 은혜는 무슨 은혜. 나야말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당신 하나 믿고 재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든 가정 지키려고 아등바등 사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난 얼른 가봐야 한다고. 가긴 어딜 가. 그게 어떤 반지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야? 반지 내놓고 갈 때까지는 절대 못 놔줘. 아니 안 놔줘. 진짜 이 여편 내가! 남편은 있는 힘껏 저를 밀쳐버렸고 전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넘어질지는 상상 못한 건지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당신 괜찮아? 고의는 아니었어.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뜻밖의 저희 아군이 나타난 것은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방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냅다 저에게 달려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죠.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우리 식구 버려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 왜 엄마한테 그래? 엄마 매일매일 일하러 다니느라고 힘들단 말이야. 아빠 정말 나빠. 뭐라고? 아빠, 엄마 계속 괴롭히면 내가 커서 가문이 안 들 거야. 아빠 얼굴도 절대 안 볼 거고 아빠 늙으면 내가 길에다 확 내다 버릴 거라고.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편을 들려면 친아빠인 내 편을 들어야지. 저 여자 너 낳아주지도 않았고 네 진짜 부모도 아니라고. 나랑 이혼하면 남남인 상관도 없는 여자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고 아빠가 가짜 아빠야. 엄마랑 예전에 서로 진짜 아들이랑 엄마 해주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단 말이야. 아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난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며 어린아들은 저를 있는 힘껏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제 눈에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남편 넌 잘못 만나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소중한 보물 하나는 건졌던 겁니다. 작은 손으로 저를 아는 채 지켜주고 있는 제 소중한 자식이요. 그런데 남편 놈이 나이 들어서 보자는 아들의 말에 겁을 먹었는지 훔쳐가려고 했던 반지를 내팽개치며 말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안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어디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만 늘 왕따지.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었다고. 진짜. 남편은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닌 척했지만 처음으로 제 아빠한테 대들면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 아빠에게서 저를 지키겠다고 애를 쓴 것이죠. 엄마, 진짜 깜짝 놀랐지? 이제 아빠 갔으니까 우리끼리 다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다행이다. 수영이 많이 놀랐지. 아빠 앞에서 엄마가 우리 아들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들이 엄마 지켜주느라 고생했네. 우리 아들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나 사실 무서웠어. 그런데 안 그러면 아빠가 엄마 계속 괴롭힐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어. 우리 엄마인데 아빠가 엄마 아프게 하는 건 싫단 말이야. 엄마 미안해. 내가 어른이고 힘만 있었어도 엄마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 커서 엄마 잘 지켜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 수영이한테 너무 고마운걸? 우리 수영이 언제 이렇게 큰 거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꼭 엄마 맛있는 거랑 예쁜 옷도 많이 사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 착한 아들. 그런데 수영아, 엄마는 우리 수영이가 성공보다는 지금처럼 착하게 바르게 자라주면 그걸로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수영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엄마,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저희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놈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이미 친자식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놈이 인간이길 포기했는지 더러움의 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놓고선 뻔뻔하게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죠. 긴 말하지 않을게.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우리 누나는 비록 나보다 15살이나 많지만 너처럼 잔소리도 심하지 않고 내가 주윤발처럼 생겨서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잘생겼대. 누나가 너랑 다르게 돈도 많은 건물주라 결혼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호강시켜준다고 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원해? 우리 누나가 네가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돈도 준대.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우리 갈라지자. 지금 뭐라고 했냐? 집에서 네 마누라랑 자식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니 지금 오랜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뻔뻔하게 이혼을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나랑 결혼을 하지 말던지.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너네가 일부러 모르는 척 참아주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내 재산 보고 접근했던 거지? 그래놓고 나한테 있는 재산이란 재산은 다 뺏어가고 내가 빈털털이 되니까 지금 다른 돈 많은 여자한테 간다는 거잖아. 멍청하기는 그걸 이제 알았냐? 그때 너한테 나 소개해줬던 그 누나 있잖아.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 자기랑 같은 상가에 남편 죽고 혼자 사는 돈 많고 순진한 착한 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누나한테 나랑 주선 좀 해달라고 조르면서 그전에 눈치도 좀 살필 겸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어. 그러게 결혼할 때는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내가 좀 잘해준다고 홀랑 넘어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을 하냐? 게다가 이게 왜 내 잘못인데? 그러게 네가 돈 좀 더 많았어 봐. 그러면 내가 돈 많은 다른 여자도 안 만나고 계속 너를 여왕님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지.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빈털털이 그지가 된 네 탓이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는 너 같은 거 볼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며 빈 가방에 멋대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와 남편을 때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엄마를 쫓아내? 나가려면 아빠가 나가. 난 엄마랑 계속 살 거니까 아빠가 나가라고.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문제니까 어린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아빠 두고 봐. 내가 진짜로 어른 돼서 아빠한테 복수할 거니까. 이제는 그러는 네 말도 하나도 안 무섭네요. 우리 누나가 내 노후까지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아직 크지도 않은 어린 자식 눈치를 내가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은 새엄마 맞을 준비나 잘하라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나빠. 이 나쁜 놈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 아빠 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 녀석이 진짜? 순간이었어요. 남편 놈이 글쎄 저희 아들을 밀쳐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놀라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눈이 돌아가고 말았죠. 남편 놈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는지 남편도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 당신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아프다고! 감히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지 자식한테 폭력을 써?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개새끼도 지 자식 귀한 줄은 알더라. 이 짐승마도 못한 놈. 어찌 네 놈다운 얼마나 아픈지 당해봐. 저는 미친 듯이 남편 놈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까지 남편 놈의 다리를 붙잡고 물어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아프다고 울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결국 결말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남편 놈도 이번에는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는지 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저야말로 남편 놈과 이혼하고 싶은 것도 저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보려 했는데 그런 저를 기어이 내쫓았던 거예요. 더는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놈과 그냥 이혼해줄 마음은 없었어요. 이왕 이혼하는 거 제대로 빅엿을 먹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놈과 나이 많은 그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를 해버렸죠. 그리고 두 사람은 바람 피운 덕분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저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저와 아들은 결코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남편 몰래 아들을 만났어요. 일을 쉬는 평일날 아들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다가 헤어졌어요. 하지만 남편놈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해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어 아들을 데리고 제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아들의 담임을 찾아가도 남편놈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디로 전학을 했는지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저희 인연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슬픈지 한 달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정신을 차렸지만요. 친한 친구가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아들이 걱정할 거라면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작은 희망이 생기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다시 제 삶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 후 저에게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후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으니까요. 사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이 죽으면서 저에게 남기고 간 땅이 조금 있었거든요. 재혼했던 남편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전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땅만큼은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있던 곳에 신도시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땅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땅을 팔아 서울에 건물을 사 1층에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전 그러기 싫었거든요. 사람은 항상 일을 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연이라도 저희 아들이 손님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을 만날 때 열심히 잘 살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번 돈으로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며 후원도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 곁에 아이를 두고 왔으니 잘 자라주었을지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저를 찾으며 울고 있는 꿈을 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을 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업시간도 아닌 시간에 훤칠하니 잘생긴 청년 하나가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하며 그 잘생긴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따가 다시 와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잘생긴 청년은 나가지 않고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으로 나와 다시 이야기했죠. 손님, 저 죄송한데 지금은 재료 준비도 안 됐고 장사를 못 한다고요. 이따가 오면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청년에게서 들려온 대답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죠. 엄마.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마법처럼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엄마라고 부른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우리 엄마, 그동안 왜 이렇게 늙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정말 미안해. 그제야 청년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단번에 알아봤어요. 얼굴에 눈, 코, 입 하며 저를 바라볼 때 짓는 표정하며 오래전 헤어졌지만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수영이니? 우리 아들 수영이 맞아? 엄마. 나 엄마 아들 수영이에요. 엄마. 아이고, 내 새끼. 다름 아닌 오래도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저희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듬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때 수영이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그때 아빠가 말도 없이 나 몰래 집을 내놨더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집이 팔렸다고 이사를 가자고 해서 엄마도 못 만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엄마도 그랬어.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아들 나중에 만날 때를 생각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 엄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그때 약속했었죠? 내가 크면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나 지금 의사 됐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이 가게도 당장 관두고. 그때 친자식도 아닌 나 사랑으로 길러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예전처럼 이제 행복하게만 살자. 뭐?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아이고, 대견해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수영이 네 말처럼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앞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저를 찾아올 수 있었는지 듣게 되었어요. 제가 봉사하러 가는 보육원에 아들도 봉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이들과 찍은 제 사진을 보게 되었고 시간이 나자마자 저를 만나러 바로 달려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이 의사가 된 후 저를 찾기 위해 엄청 애를 썼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미안한지 아들 찾는 노력을 좀 더 해볼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대에 합격하고 20살이 되는 날 남편과 연을 끊고 집을 바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의대를 다닐 때는 틈틈이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며 버텼고요. 그 후 인턴이 되고 현재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힘들 때마다 지갑에 넣고 다니던 제 사진을 보며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훌륭하게 자라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저를 찾아와준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만나 행복했던 것도 잠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아들과 다시 만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혼한 남편놈이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에게 들어보니 남편놈과 만나던 상간녀가 더 젊은 놈이랑 바람이나 남편이 10년 전쯤 그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결혼한다고 하더니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을 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빈털터리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돈 많은 상간녀한테 눈이 뒤집혀서 맨몸인 저를 내쫓더니 아주 고소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지 못해? 어떻게 알긴. 아들놈 몰래 내가 미행을 좀 했지. 당신이 나 몰래 수영이랑 만나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때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장 당신 데리고 오라고 수영이 그놈이 며칠 밤을 울었는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내 기가 다 아프다. 그런데 당신 아직 혼자인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때? 늙어가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당신 그동안 나 못 잊어서 혼자인 거 아니야? 어디서 개가 짖나? 누가 이런 지랄맞은 잡소리를 하고 있어? 네 놈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네 같은 놈 다시 만날까 봐 겁나서 혼자 살았다. 내가 그때 아주 사내 놈들한테 제대로 질려버렸거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 알겠어. 알겠다고. 당신이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니까 그만 하라고.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 의사 돼서 앞으로 돈 잘 벌리만 남은 내 아들 당신이 훔쳐갔잖아. 그러니 의사 된 우리 아들 훔쳐간 값 나한테 줘야겠어. 많이도 안 바라고 딱 5천만 원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그 돈 주면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훔쳐가긴 뭘 훔쳐가? 수영이가 나랑 살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온 거라고. 그리고 수영이 말 들어보니까 이미 20살에 집 나와서 당신이랑 영 끊고 혼자 살았다고 하던데 이미 그때 당신이랑 수영이 인연 끝난 거 아니었어? 그래놓고 훔쳐가긴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너라는 화상이 제대로 아빠 노릇 못해서 수영이한테 버림받은 거겠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좋게 좋게 이야기할 때 당장 돈 주지 못하겠어? 내가 당신 가게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전에. 이 인간이 진짜? 저를 협박하던 남편 놈이 진짜로 저희 가게 물건을 툭툭 건드리며 바닥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손에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준 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생각이었죠. 그 후 남편 놈을 때린 지저분해진 국자는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제대로 혼쭐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퇴근을 하고 저희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수영아. 예전에는 내가 일하는 병원 찾아와서 못살게 괴롭히더니 나한테 혼나고 나니 이제는 우리 엄마 가게 와서 못살게 괴롭히고 있었어? 당신 다시 이러면 그때는 내가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나한테 매운맛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우리 엄마 가게에서 꺼져! 좋아. 갈 테니까. 그러면 밥이라도 주고 쫓아내. 난 네 엄마가 해준 갈치조림 좋아한다고. 갈치조림 정 먹고 싶으면 다른 가게 가서 처먹어. 여긴 당신 같은 인간한테 줄 갈치조림 따윈 없으니까. 아들은 남편 놈을 가게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엄포를 놨죠. 당신 다시 한번 우리 엄마 가게 찾아와서 못살게 굴어봐. 그때는 내가 당신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내 아빠라고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게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테니까. 나야말로 두고 보자, 이 불효막심한 놈. 지 친부모는 잘도 버리면서 저 옆에 내는 엄마라고 잘도 챙기네. 당신 내가 말한 돈 잘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말한 5천 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찰거머리 같은 인간인지 매일 당신 찾아와서 보여줄 테니까. 내 연락처 남겨놓은 거 봤지? 돈 준비되면 거기로 연락해. 내 말 명심하라고.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저희 아들이 무서웠는지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드는 생각이 남편 놈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우리 가게 찾아왔을 때부터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이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괴롭힌 적이 있다는 말에 제대로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 놈이 저를 계속 찾아와 괴롭힐까 봐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이 남편 놈이 찾아오면 혼내주려고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서 버림받은 후 오래전 여기저기 돈을 꾸며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의사라면서 그걸 빌미로 사업을 한다며 돈을 꾸러 다녔었고 그것 때문에 빚쟁이들이 아들 병원으로 찾아와 곤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기의 사연을 말하며 남편과 진작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말하자 미안해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 이후 형사들까지 남편을 찾으러 병원에 온 걸 보며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 놈을 제대로 혼쭐을 내주기 위해 그 빚쟁이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자는 것이었죠. 아들에게 남편을 보면 연락을 달라며 빚쟁이들이 연락을 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저는 며칠 후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이 남긴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누라 아냐? 그때 보니 영원히 연락 안 할 것처럼 굴더니 내 말이 겁을 좀 먹긴 했나 봐? 그래서 내가 말한 돈은 준비된 거야? 이혼한 적이 언젠데 누가 니놈 마누라야. 당신 말대로 원하는 그 돈 주겠다고 말하려고 연락한 거야. 그러니까 내일 바로 내 가게로 오도록 해. 1분이라도 늦으면 내가 했던 말 전부 취소니까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고. 정말이야? 당신이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들었나 보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늦지 않게 갈 테니까 그러면 내일 보자고. 남편 놈은 자기가 가게로 오는 그날이 바로 자기 인생이 끝장나는 날인 줄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 놈은 저희 가게에 들어와 아들과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비한 돈 어서 내놔. 이게 웬 떡이야. 의사 아들 덕에 꽁으로 5천만 원이나 생기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부를 걸 그랬나. 전 남편 놈에게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이게 전부이니까 이 돈이나 배 터지게 먹고 평생 잘 살아봐. 봉투 한 장으로 준비한 거 보니 수표로 주는 건가? 아무튼 잘 쓸게. 고마워. 그러나 남편 놈은 봉투에 든 돈을 확인하더니 바로 뒤로 자빠지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5천 원? 지금 5천만 원도 아니고 나보고 이 5천 원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진짜 당신 다시는 이 가게에서 장사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까? 내가 매일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당신 가게 건물 주인도 바로 나가라고 쫓아낼 텐데 정말 괜찮겠어?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지.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내 가게에서 북을 치든 난리를 피우든 여기 건물주가 나 쫓아낼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당신이 여기 건물주?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안 괴롭힐까 봐 거짓말하는 거지?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당신 나랑 이혼할 때 땡전 한 푼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이렇게 큰 건물을 사? 내가 미쳤다고 있는 재산을 너한테 다 밝혔을 것 같냐? 네놈이 자꾸 나한테 돈 타령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나머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말하지 않고 숨겼어. 죽은 우리 전 남편이 나한테 땅을 남겨준 게 있었거든. 그런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올랐지 뭐야? 내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됐네. 그러니까 네놈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네놈한테 돈을 줄 일은 없을 테니까 정신 차려 이 아저씨야. 그러면 당신 말은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았으면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았을 일을 내 복을 차고 그 나이 많은 할망구를 선택했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내가 한눈도 안 팔고 당신한테 잘할게. 아들아, 네가 네 엄마 좀 설득해봐라. 우리 예전에 세 가족 같이 살았을 때 행복했었잖아. 그러니까 어서 네가 네 엄마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아저씨, 미쳤어요? 나도 엄마가 여기 건물 주인인 거 지금 막 들어서 처음 알았지만 그러면 더더욱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살지 말라고 말려야지. 뭐가 아쉽다고 우리 엄마 보고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다시 살라고 하겠어? 그러게 나 어릴 때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잖아.
엄마 재산까지 뜯어내며 고생시키더니 당신 나중에는 그 늙은 아줌마 재산 좋아서 엄마까지 내쫓고 같이 살았었지? 당신이 당신 인생 스스로 망친 거니까 그거라 명심하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다시는 여기 찾아올 생각도 말고.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집사람이 건물 주인인 것까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난 포기 못해. 절대 못해. 아니,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걸? 당신이 나랑 엄마 계속 괴롭힐 것 같아서 내가 당신 데려가라고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렀거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도대체 누군데? 그때 아들이 연락한 남편의 빚쟁이들이 저희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게 입구를 막고 있었으니까요. 빚쟁이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죠. 당신들이 여기를 어떻게... 잡았다, 요놈! 네 아들이 네 놈이 엄마 가게까지 찾아와 돈 뜯어내라고 괴롭힌다고.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해서 와서 달려왔다. 이 연병에 죽을 놈.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내놔. 야, 김철영. 몇 년 동안 우리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여기서 아주 잘 만났네. 너 의사 아들 이름 팔아먹으면서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더니 돈 빌려주자마자 그 길로 참적했었지?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이 사기꾼 놈! 이런 놈한테 돈을 받기는 뭘 받아? 지명수배자놈 잡았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자고. 남편 놈은 결국 빚쟁이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남편을 잡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와 아들에게 고마워했고요. 남편 놈이 해먹은 돈이 꽤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듣게 된 소식인데 상간녀가 저희 남편을 버리고 만났던 남자가 엄청난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버림까지 받아 나이든 현재 써주는 곳도 없어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바람이 나 제가 집에서 쫓겨나 우리 아들과 헤어지게 만들더니 제대로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성격도 착하고 명랑하니 저희 아들이랑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헤어져 있는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도 잔뜩 해줄 겸 아들을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라 바쁘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제 얼굴도 볼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어 살기로 여자친구와 이야기도 끝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자친구 친정도 저희 집 근처였나 보더라고요. 저도 아들이랑 다시 살게 되니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건강관리도 잘해서 저희 아들 곁에서 오래오래 있어주려고 해요. 더는 저와 아들을 갈라놓는 방해물도 없으니 다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